지금 아버지가 이제 실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시련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 또는 쓴 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은 좀 하시나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좀 밉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당대표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마치 대단한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소나무당의 대표로 그리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옥중 생활에서 아들과 딸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 현상을 보고 또는 이 사실을 알고 과거의 동지애가 남달랐던 사람들도 솔직히 좀 외면하고 있죠. 사실 아버지의 지인분들께서 얼마나 그런 호불호의 스탠스이신지 정확히 모르나 일단 그 검찰 탄압이라는 걸 정말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하면서 피부로 느껴서 예.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예. 정말 검찰 탄압이 진짜 이런 거구나. 검찰이 한 가족을 파괴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이거를 사실 정말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용산에 압수수색을 왔을 때 명절 바로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출근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오전 7시, 8시 경에 막 들이닥쳐서 막 엄청 문고리 다 뜯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너무 스태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억울함이 크죠.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 너무 주한이 도덕적으로 얘기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익을 우선시한 게 너무 사실이긴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정치하는 게 원망스러워서 왜 정치하냐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그때만 너무 대쪽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또 시대 정신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분 같았어요.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죠. 자, 지금 상황이 원망스러운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 또 이 세상과 함께 했던 과거의 동지 지금 현재의 기득권 정당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따님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이 따님은 사실 방송 출연 아드님보다 덜 했을 거가 뻔해서 정말 귀한 레어 아이템인데 이분 예전에 나온 짤인지 뭐 사진인지 소개에 생일이었다 그래요. 롤케이크 갖다 놓고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촛불 끄고 소원 빌어라 그랬더니 소원을 빌었어요. 물어보죠. 무슨 소원을 빌었냐 그랬더니 제발 월급 300만 원만 받게 해주세요.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게 지금까지도 이 펜코에서 특히 이제 이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놀랍고 아까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망스럽다. 그 아버지 잘못이에요. 송영길 대표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혹은 유연하게 좀 타협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줘야지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언론에서 우리를 안 달아주고 우리를 안 불러주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문자로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옥수동 이서방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의 소나무 당원분들께서 매일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20만 명씩 막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오전 뉴스공장 하는 시간 내내 소나무당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댓글로 올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소나무당 사람이 2만 명인데 2만 명이 계속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20만 명 속에서. 그러면 사실 돋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이지만 새로운 기회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2명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우리들도 같이 배우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 옥중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가 알면 차라리 정말 나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자식이 평가하는 아버지의 모습 거짓말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국심, 국가관 그리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러는데 제가 송주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런데 송주환님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마치 거대한 업무의 일종의 두목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언론이나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는 다 아버지의 죄목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과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을 바로 옆에서 보아왔고 예. 그 기간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탄압이 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일단 구속 자체가 좀 많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검사가 구속을 시키려면 관련해서 다양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 측이 다 증거를 탄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찰에게 다시 그런 증거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두 번째 보안에서 가져온 증거를 변호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즉 탄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예. 아버지를 구속시켰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옥중 서신도 편지도 모든 접촉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전두환 때 아버지가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영하 15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검찰청 앞에서 어머니가 시위를 하셨어요. 네. 송영길 구속 부당하다. 옥중서신이라도 넣게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옥중서신 편지조차도 넣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검찰의 주장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온 아버지의 그 모든 세월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노희 변호사 지금 아드님이 하고 있는 이 얘기, 실제로 뭐 접견도 시켜주지 않고, 두 번째 검찰에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변호사가 변론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의 무도한 점이고요. 이 영장실질심사의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중의를 법원에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겨놓고 피의자 쪽에 연락을 해줘요. 예. 범죄 사실 니네가 가서 복사하고 싶으면 복사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복사해봤자 그 증거들 제대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인가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게 부당하다는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판사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법원에서 설득이 되잖아요. 실질심사할 때. 그러면은 판사님이 이거 좀 이상하니까 보완하세요라고 말해요. 보완하세요라고. 검찰에다가. 그럼 검찰이 보완 자료를 내죠. 그거는 이미 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안 보여주죠, 당연히. 판사만 보는 거죠.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실제 무슨 내용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변호인의 얘기나 피의자의 얘기는 안 듣고 판사가 그냥 둘이 알아서 우리가 판단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절차가 매우 부당하다. 이걸 꼭 알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들이 소나무당에서 이번에 좀 잘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씩 다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제 정치인들, 언론, 대형 유튜버 철저하게 외면하는 송영길, YAK님께서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아드님 말씀 듣고 글 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당 얘기하면 차단을 당한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실제 그런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주한님의 울컥울컥한 목소리에 눈물이 납니다. 나태진님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응원해 주는 걸도 있고요. 변영재님도 예. 주한군, 현주양 힘내세요. 우리가 꼭 아버지 석방시켜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송영길 선거운동하러 미국에서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조남이 GAMBITOTBI면 갬비토비님이시군요. 주셨고요. 그리고 트루스님, CKT님, 김인숙님. 김인숙님은 소나무당 10명 국회로 간다. 이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 도중에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빠진 다리에 자식이 직접 나와서 아버지를 대신 해주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진실 한 톨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고 있는 행태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에 갇힐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로 이런 자리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